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처음에 멘델레프와 같은 사람들이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자 번호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치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치하면은 이렇게 18번, 19번 원소, 그 다음에 52번, 53번 원소, 이것들이 잘 일치가 안 돼요. 뭐가 일치가 안 되냐면은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같은 열에 있는 원소,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을 볼까요? 여기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부터 프란시움까지 알칼리 금속이라는데, 이것들은 전자를 한 개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윤이 되기 쉽습니다. 알칼리 토금속은 여기 2족에 있는 원소인데, 이것들은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플러스 2가의 양윤이 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17조 F, Cl, Br, I와 같은 원소들은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인이 되기 쉽고, 요것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데, 그 화학적인 성질 순서하고 원자량의 순서는 잘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8번 아르곤하고 19번 이 칼륨을요, 원자량의 순서를 하면은 칼륨이 이쪽으로 와요. 포타슘이. 그리고 아르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죠.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니까 알칼리 금속하고는 반응성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포타슘 알칼리 금속이니까 여기 18쪽에 있는 다른 원소들하고는 화학적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량의 순서대로 하면 일치가 안 되는데, 얘들을 이 핵의 양성자수에 따른 원자 번호 순서에 따라서 딱 해보면은 아르곤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포타슘, 칼륨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와서, 원자 번호 순서는 저렇게 같은 족에 있는 화학적인 성질 순서와 잘 일치가 되는데, 원자량의 순서는 잘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과 전자 껍질, 원자과 전자 껍질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전자가 채워졌을 때 그 전자를 뭐라 합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 그거를 우리는 같은 주기라고. 그 다음에 같은 족이라고 하면은 그냥 같은 이 주기율표상에서 열에 있는 것들을 같은 족이라고 하면 돼요. 많은 경우에 족이라고 하는 것을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원소끼리,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 1개예요. 알칼리 토금속은 원자과 전자 2개죠. 그 다음에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4개예요. 15족은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 8개죠. 이거는 어떤 원소들입니까? 바로 주족 원소, 다른 말로 하면 전형 원소에 대해서 잘 일치가 되는데, 이 전위 원소, 여기 3족부터 시작해서 12족까지의 이 원소들을 전위 원소를 하는데, 전위 원소들은 그 정의와 잘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3족에서 12족까지에 해당되는 전위 원소, 그리고 전위 원소는 모두 다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전위 금속 원소라는데, 전위 금속 원소를 제외한 1족, 2족의 주족 원소, 13족부터 18족까지의 원소들만 이 족의 정의와 일치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열에 있는 원소가 같은 족이다.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행에 있는 원소들을 같은 주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26쪽에 보니까 바로 주기율표 아래쪽에 1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이 원소들을 말한다고요. 리튬부터 프란시움까지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족 베릴륨부터 시작해서 이 라디움까지의 원소들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쪽에 17족 원소들을 우리가 할로겐 원소라 하죠. 그리고 여기 헬륨부터 시작해서 라돈까지의 이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또는 크세논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돈, 지논, 크세논, 지논, 크세논이라고 라돈까지 이 원소를 우리가 18족 영족 기체 원소. 자, 이것들은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1족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알칼리 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 17족을 할로겐 원소, 18족을 영족 기체 원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주기율표 원소는 크게 전위 원소와 전형 원소로 나누죠. 전위 원소는 3족부터 12족까지의 원소예요. 나머지 원소들은 주족 원소라고 나오고 전형 원소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기도 하죠.
보통 간단하게 표시하면은 14족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통 금속, 오른쪽을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14족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은 일단 붕소하고 수소는 확실하게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하고 왼쪽은 다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충 그냥 비금속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분류가 있죠. 정확한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은 붕소하고 알루미늄 이거를 이 계단식으로 딱 자르죠. 계단식으로 잘라서 이 계단의 왼쪽에 있는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원소고, 수소를 제외하고 붕소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자르, 요쪽이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때요? 비금속이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표기하실 분들은 빨간색 형광펜을 가지고 붕소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딱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수소는 따로 뽑아내세요. 그래서 이 붕소 알루미늄에서 이 계단에서 수소를 제외한 왼쪽이 금속,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수소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26쪽 제일 아래쪽을 보세요. 금속과 비금속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금속은요, 우리가 금속 성원소라고도 하고 줄여서 금속원소, 더 줄이면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비금속 성원소, 더 줄여서 비금속원소 또는 더 줄여서 그냥 비금속이라고 하죠. 금속은 metal, 비금속은 non-metal. 금속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그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대충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들이죠. 주기율표에 대해서 여러분 26쪽에 정리를 했는데,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해서 배치됐다. 같은 행에 있는 원소를, 같은 주기, 같은 열에 있는 원소를 같은 족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서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빼고 나머지 이 1족 밑에 있는 거. 알칼리 토 금속은 여기 2족 원소들. 17족 원소는 할로겐 원소, 18족 원소는 영족 기체. 그리고 금속은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전이금속 원소는 이렇게 3족에서 12족까지 원소.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상에서 계단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 아래쪽. 그리고 나머지 1, 2족과 13족부터 18족까지 원소는 전형 원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the main group element라고 해서 주족 원소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27쪽을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연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쪽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27쪽. 1869년도에 멘델레프가 처음 주기율표를 제대로 정형화해서 만들었고, 그때는 원자량의 순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대로 아니라 무슨 순서라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죠.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선택지 1번. 전이금속 원소를 제외한 1주기에서 5주기의 원소들. 자, 전이금속 원소는 3족에서 12족이에요. 3족에서 12족 원소가 아닌 것들은 그러면은 이 제외했다고 하니까 몇 쪽을 말하는 걸까요? 전이금속은 3족에서 12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 원소인데, 요렇게 봤을 때 원자량의 순서를 배열하면 항상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량의 순수대로 배열할 때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한 원소들이 같은 열입니까?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주기율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세요. 아르곤하고 이 포타슘을요, 원자량의 순서대로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아르곤이 커요, 포타슘이 커요? 예, 아르곤이 더 크게 나와도 포타슘이 요 위치, 아르곤이 요 위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를 보니까 얘는 8개고 이것들은 다 1개잖아요. 그 다음에 포타슘은 1개인데 이것들은 다 몇 개입니까? 8개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선택 1번이 뭐가 틀렸냐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열에 오게 하려면은 원자량의 순서대로 하면 예외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외가 없이 하려면 무슨 순서로? 예, 원자 번호.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입니다. 선택지 1번은 틀렸죠? 선택지 2번. 중성 상태 원자들의 총 전자수. 전자는 어디 있어요? 전자 껍질에 있죠? 그것들은 그 원소의 중성자수와 동일합니까? 아니죠. 중성자수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양성자수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에서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동일하다. 여러분들 그 선택지 2번의 예에서 이 질량수가 37인 염소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염소는 17번 원소예요. 질량수가 37이라는 것은 양성자수가 17개, 중성자수가 20개거든요.
원자 상태니까 전자수는 또 몇 개일까요? 전자수는 17개이죠. 양성자수 17개, 중성자수 20개에 대해서 질량수가 37. 자, 중성원자 상태에서 전자수가 똑같은 건 양성자수하고 똑같아요. 중성자수와 똑같아요. 예, 양성자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중성자수라고 한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이것은 원자 번호를 결정하게 된 실험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주기 원소에 대해서 넓은 파장의 X선을 이 각각의 이주기의 순수한 원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요, 넓은 파장의 그 파장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제각기 다르거든요. 흡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원소들이 X선의 파장에 빗을 내게 되고, 그걸 우리가 2차 X선이라고 하죠. 이 2차 X선의 최소 진동수의 제곱근 값의 순서대로 원소들의 번호를 매긴 것이 원자 번호고, 선택지 3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소듐의 어떤 동위원소보다도 마그네슘의 동위원소는 항상 원자량이 큰 것이 아니죠.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원자량을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은 핵에 있는 양성자의 질량, 그리고 전자의 질량뿐만 아니라 뭐까지 중성자의 질량까지도 같이 고려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소듐보다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 4번 틀렸죠? 선택지 5번. 모든 원소들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 핵도 가지고 전자도 가지잖아요. 전자의 개수와 핵의 양성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 원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원자들은요, 중성자도 꼭 가집니까? 아니죠. 질량수가 1인 수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요, 개수로 따지면 수소예요. 수소는 이 지방이나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도 있지만 물에도 또 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은데 질량수가 1입니다. 질량수가 1인 수소는요, 양성자하고 전자만 있지 중성자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모든 원소들은 중성원자 상태에서 중성자도 꼭 가진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틀린 설명입니다. 예제에서 3번의 설명만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28조 10번째 섹션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